예, 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희입니다. 아시아쿼터 선수들 어떤 선수인지는 와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력을 가진 선수가 지원을 해서 우리 리그에 오는 건지 그거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원 선수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기량이 지난번보다 높다고를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력이 조회가 안 되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일단 그런 선수 중에 첫 번째를 보면 고츠보 에리, 큐슈 산업대를 다니다가 휴학한 선수죠. 이 선수는 한국에 와서 후쿠오카에서 지도자 연수가 있었는데 이때 박하나를 만나서 교정을 받고 그 다음 한국으로 따라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대학 휴학생인 무적자인 거예요. 본인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도전한다는 거는 농구가 하고 싶긴 한데 일본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뽑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2라운드 돼서 정말로 뽑을 선수 없다면은 이런 선수 한번 기회 줘보는 정도인데 일본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미프로지만 그렇게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왜 휴학생인 무적자를 뽑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 그리고 2006년생인 요시다 미노카인데 미국 올랜도에 있는 몬테베르데 아카데미에서 농구를 했고 근데 플레이어 페이지는 있는데 그 학교가 선수들 기록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서 졸업반이라는데 그것도 검색을 해보면 조회가 안 돼요. 다른 분들도 기록을 찾으려고 해보다가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노크를 하는 데가 WKBL이라는 거는 물론 WKBL이 단기 고소득이긴 하죠. 근데 일본 리그가 안정적이거든요. 이 선수 인스타도 들어가서 혼자 연습하는 거를 영상을 몇 개 봤는데 괜찮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 선수도 뽑을 만한 근거가 되게 미약하다. 하츠야마 아이카 지난 드래프트에서도 150대 선수가 드래프트를 냈었는데 뽑히지는 않았죠. 이 선수도 154cm예요. 우리나라에서 키 그렇게 작다고 난리난 안혜지, 허예은이 이 선수보다 10cm 이상이 크거든요. 2002년생이니까 나이도 그렇게까지 어린 건 아닌데 이 선수는 찾아보면은 3대3 팀에서만 뛴 이력이 보여요. 그래서 5대5 농구에 적응하는 건 어떨지 이걸 모르겠고요. 3대3 기록을 봐도 별로 대단한 게 안 보여요. 어떤 면을 봐도 솔직히 말해서 뽑을 만한 근거가 되게 미약하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게 현실이겠고요. 자, 다바타 하루나 이 선수는 162cm에 포워드까지 커버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소속팀 사정이 어떨지는 답이 나온다고 보여요. 작년에도 시다보에 같은 선수는 리그 기록이 아예 없었는데 학교가 기록 정리를 잘 해둬가지고 금방 찾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선수인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지원했어요. 그냥 WKBL이 봉이 되고 있다. 그냥 일본 팀 한두 개 더 생긴 뭐 이 정도 효과를 만들어준 거죠. 제가 일본 리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는 선수 검색을 출생 연도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맞춰놓고 찾았는데 안 보여요. 지금 안 뛰고 있는 선수도 표출이 되는데 아예 안 나온다는 거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일본 리그 팀이 13개 정도 있는데 거기도 아예 못 들어갔던 선수를 뽑아야 될까? 구간이 명간일 수 있다. 검증된 선수 뽑는 게 나을 수 있다. 자, 우리 리그를 경험했던 선수가 4명 지원을 했죠. 이시다 유즈키 다 알잖아요. 넘어가고 이이지마 사키 역시 다 알잖아요. 넘어가고 시다보에 솔직히 뽑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KB에서도 가비지용이었어요. 스나가 나츠키 이 세 선수는 그냥 확신이 드는 선수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팀 사정을 봐야겠지만 센터가 필요한 팀들은 뽑을 수 없는 선수들이잖아요. 뭐 스나가 나츠키 정도는 포인트 가드로 자기복 정도는 해줄 거고 이시다 유즈키는 좀 슈터로 써라 제발 좀. 이이지마 사키 여러 가지를 맡길 수 있고 수비력만 생각하는데 득점도 좋았어요. 아, 한 명 더 있죠. 히라노 미츠키. 히라노 미츠키도 조후아하고 비교했을 때 조후아가 굳이 말하면 주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스타팅으로 나왔고 조금이라도 출전 시간이 기니까 별 차이는 없었어요. 그냥 상황 봐서 바꿔 쓰는 정도였지. 주전 포가가 필요한 팀은 좀 그렇고 백업 포인트 가드가 필요한 팀은 괜찮은 선택이겠다. KB 스타즈 이런데. 자, 그럼 이번에 새로 지원한 선수 중에 이력이 확인되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마 루이. 미쓰비시 전기에 소속되는 선수고요. 1999년생 185cm의 센터입니다.
히로시마 미나미고를 졸업했고 아이신을 거쳐서 지금 미쓰비시에 있는데 프로 경력은 7년차. 청소년 때는 일본 청소년 대표를 한 이력이 있고요. 자, 리그 기록은 109경기를 뛰었는데 4.39점, 리바운드는 3.12개, 2점슛 퍼센티지가 되게 좋아요. 59.43%, 3점슛도 30.49%. 이번에 지원한 180 이상의 센터는 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한 팀은 진짜 꼭 필요한 팀이라면 나머지 한 선수는 앞에서 채갈 거기 때문에 그 뒤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보이는데, 솔직히 아무리 미쓰비시라는 강팀에서 뛴 선수지만 4점대를 한 거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신장은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센터를 노릴 팀들이 이유가 뻔하잖아요. 박지수 막을 선수가 없다는 건데, 그래봐야 박지수랑 10cm 이상 차이 나고요. 솔직히 말해서 도카시키를 아무 가지고도 장담을 못하는데 일본 다른 센터가 온다고 해서 박지수를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본 내에서 입지가 불안해서 오는 거지, 일본 내에서 입지가 탄탄하고 거의 거기도 2억 정도 받는 선수는 있거든요. 그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넘어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도 확신은 안 된다. 자, 그 문제 다른 한 명의 센터인데요. 카와무라 미유키. 오하나 학원고를 졸업했고 이 선수도 고등학교에서 바로 리그로 직행한 선수고요. 경력은 12년 차에 도요타 자동차에서 지금 도요타 방직으로 가서 뛰고 있는 선수예요. 185cm의 센터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이번에 드래프트에 낸 선수 중에는 최대어로 보여요. 일단 다른 팀들이 다 군침 흘릴 만한 센터고요. 1픽을 가진 하나은행이 걸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2픽, 3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자, 신한은행이 픽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신한은행은 최희샘이랑 홍유순을 믿을 수도 있어요. 당장 없는 포지션을 가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KB스타즈인데 박지수가 있는데 뽑을까? 4번으로서 송윤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은행까지 가버립니다. 우리은행은 확실하게 센터가 없어요. 우리은행은 순번까지 남아있으면 무조건 뽑을 거예요. 신한은행 정도가 픽을 하지 싶긴 한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 이 선수도 데뷔는 샹송에서 한 선수고요. 샹송에서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방직으로 이적을 한 선수예요. 자, 리그 기록이 꽤 높은 편이에요. 9.81득점, 그리고 5.26 리바운드를 했는데요. 자, 일본 팀이 13개 정도 있는데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는 리그 전체에 16명 정도예요. 그러면 9점대면은 꽤 상위에 속하는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리바운드도 지난 시즌 기준으로 5개 이상을 하는 선수가 14명이에요. 한 팀에 하나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대우가 맞아요. 2점 야투율도 54.6%면 상당히 좋고, 자유투 성공률도 74%면은 굉장히 준수하죠. 커리어 내내를 보면 좀 약간 들쭉날쭉한 모습이 보여요. 샹송에 있을 때까지가 커리어 하이였고 그 이후로는 조금 떨어지는데, 이게 도요타 자동차라는 강팀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요타 방직은 그 정도까지 강팀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난 리그 기록은 두 팀이 한 등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이렇게 낮은 순위가 별로 없었어요. 일본에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좀 나이가 들면서 94년생이잖아요. 그럼 30이 넘은 건데 그러면서 슬슬 좀 밀려난 게 아닌가. 2018, 2019 시즌에 레귤러 시즌 출전 이력이 아예 없는데 이러면 이건 부상이 있었던 거겠죠. 그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선수로 보여요. 근데 그래도 최대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선수는 국가대표를 참가했던 이력이 있는데, 제가 나가타 보에하고 타니무라 니카의 경우는 얘기하면서 아니 그 약팀 상대로만 득점 몇 점 하는 선수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 정도 선수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다. 물론 그 선수들이 잘하긴 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그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는 정도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선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선수가 숫자가 너무 적다, 이 정도지. 이 선수도 2017년 아시안컵에 참가해서 대표로 뛰었는데
득점은 3.7점에 리바운드 1.5개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 득점한 경기를 보니까 중국, 한국, 필리핀이에요. 물론 필리핀이 여자 농구는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농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우리나라 상대로 20분 나오면 6점은 넣는 선수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상대로.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선수가 부상 이후로 좀 꺼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가대표 뛰고 그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타니무라 리카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타니무라 리카는 일단 재활하자마자 바로 복귀해서 뛴 선수였고 이 선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진짜 필요한 팀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보여요. 자, 다음 선수 세키 나나미인데 사포로 야마노테 고교를 졸업했고요. 지금 히타치 하이테크에 있는 선수인데 경력은 6년 차에 170cm 슈팅 가드예요. 사이즈는 괜찮죠. 근데 이 선수는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박신자컵에 히타치가 참가를 했잖아요. 그때 같이 왔던 선수예요. 그래서 기록은 어떠냐? 우리은행 상대로 8분을 뛰면서 리바운드 3개를 잡았는데 그 다른 기록은 없고요. 자, 그 다음 KB스타즈가 상대였죠. 3분 뛰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기록을 볼 때 WKBL이 기록을 출전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맨 밑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그나마 5점을 넣은 경기가 있는데 BNK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BNK하고 히타치는 27점이 차이가 나는 거의 가비지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이 경기 박성진은 30분 뛰고 심수현이 20분 뛰면서 8점 넣고 이랬던 경기거든요. 딱 간단하게 말해서 히타치에서도 가비지 멤버. 박신자컵 때 우리나라한테 3게임 다 지고 왔는데 그나마 한 게임은 20몇 점 차를 진 팀의 가비지 멤버. 이게 현주소예요. 그래서 기록을 볼 필요가 있나 했지만 그래도 한번 보기는 하자고요. 평균 3점을 넣었고요. 리바운드 1개, 어시스트 1개가 안 되고요. 자, 슈터인데 3점 야투율이 27%대. 필요할까요? 저는 거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자, 다음 선수는 나카자와 리나입니다. 이 선수는 학교 다닐 때는 우승 경력이 좀 있네요. 도쿄 의료보건대를 졸업해서 지금 야마나시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경력은 2년이에요. 2년 동안 평균 5점을 넣었는데 루키 시즌에 비교해서 득점이 4점가량 올랐어요. 이거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일본 리그가 지난 시즌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리그를 둘로 나눠서 하는데 프리미어 리그하고 퓨처 리그. 야마나시는 이 퓨처 리그에 들어있는 팀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약팀 상대로만 하다 보니까 올랐을 가능성이 있겠다. 177cm의 파워포워드인데 대졸이라서 2001년생인데 데뷔가 늦었어요. 근데 이 정도는 홍유순도 그렇고 송윤아도 그렇고 비슷한 신장인데 그 포지션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기록이 좋은 듯 하면서 기록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무적인 거는 데뷔 시즌에는 2경기밖에 못 뛰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거의 모든 경기를 뛰었다는 게 고무적이긴 합니다. 야투율도 되게 수직 상승했고요. 거의 2배가 늘었어요. 리바운드도 지난 시즌 기준으로 4개를 넘게 잡았고요. 5개 이상 잡은 선수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도 좀 하위 팀들의 경우에 지난 시즌 기록은 좀 거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 시즌을 보면 그래도 리바운드 5개인 선수가 17명, 득점 2자릿수가 20명은 있네요. 그리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퓨처리그에서 기록이 좋아진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기록자들은 많은데 거의 뭐 일본 2부 리그라고 봐야겠다. 그래서 언뜻 괜찮아 보이면서도 이게 신뢰가 안 간다. 자, 분야 모모카. 마찬가지로 도쿄 의료보건대를 졸업했고 히메지에서 뛰고 있는데요. 이 히메지도 퓨처팀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그 전 시즌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득점은 조금 올랐는데 야투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17분 뛰면서 5.78득점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시스트 수치가 좀 낮은데 포인트 가드인데 하나대라는 게 좀 걸리긴 해요.
그리고 신장도 딱 160cm. 아, 괜찮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 2라운드까지 가서 어차피 2명 뽑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포인트 가드 없다 이런 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정도? 솔직히 데려와봐야지 알지. 정말 좋은 선수 데려왔는데 적응 못할 수도 있고 얘는 좀 별로다 싶었는데 막상 데려와 보니까 잘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만 한번 해보는 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오니즈카 아야노. 아이치 학천대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히타치에서만 뛰고 있는 선수인데 프로 경력은 4년 차에 168cm의 슈팅가드. 이 선수도 학교 다닐 때 우승을 좀 했네요. 근데 기록이 통산 평균 득점이 1점대예요. 지난 시즌에는 아무리 히타치가 프리미어에 속해 있는 팀이라고 해도 1점을 못 넣었어요. 통산 3점 야투 성공률이 27%대. 자, 이 선수도 박신자컵에 참가를 했으니까 박신자컵 때 기록을 봐야겠죠. 자, 우리은행전 2분 팀에서 아무것도 못했고요. KB스타즈전. 오, 이때는 13분 팀에서 12득점이나 했네요. 이러면 세키보다 조금 나은 건가? 근데 또 BNK전에서는 6분 팀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출전 시간을 봤을 때 세키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 선수도 사실상 히타치의 가비지 멤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선발을 고려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다지 뽑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히타치가 다른 그때 일본 참가팀처럼 우리나라 팀들한테 이긴 팀이면 모르겠는데 다 졌잖아요. 다 진 팀에 그것도 가비지 멤버를 외국인 선수로 뽑는다. 저는 좀 회의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히타치에서도 주전 선수들은 아무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입지가 탄탄한 선수는 안 와요. 이 선수도 괜찮아 보여요. 사카이 사라인데요. 자, 165cm의 포인트가 되고 95년생이에요. 30 넘은 거죠. 그리고 지금 아이신에서만 뛰고 있는데 자, 평균 득점이 5점대에 평균 어시스트가 3개대예요. 근데 평균 어시스트 3개대를 하는 선수는 팀에 하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상위 5명 정도나 그보다 더 높고 나머지는 다 3개대예요. 야투 성공률도 가드가 2점 야투가 39.95 이거 40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3점 야투도 33.59 준수해 보여요. 그래서 가드 중에서는 최대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드가 필요한 팀은 앞순위에서 걸리면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나마 좀 확신이 드는 선수가 보이면 2라운드까지는 절대 안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을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은행 포인트 가드 없죠. 신한은행 포인트 가드 없죠. KB스타즈가 걸을 수는 있어요. KB스타즈 센터도 있고 포워드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은행도 포인트 가드 없죠. 물론 센터를 뽑을 가능성이 크지만 삼성도 포인트 가드가 강하진 않죠. 조수아 하나 있는데 조수아가 30분 소화하기는 아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선수를 걸을 만한 팀은 BNK밖에 없는 거예요. 1라운드 안에서 무조건 최강하겠죠. 뭐 대표 경력은 청소년 때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번에 지원한 가드 중에 이보다 나은 선택이 보이지는 않네요. 마루야마 히카루 160cm의 포인트 가드고요. 세이와 학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히메지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그 이전에 하리마 화이트벅스라는 팀에서 뛴 걸로 나와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를 봤더니 일본 내 기업에서 하는 실업팀이라고 봐야겠죠. 농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W리그에 들어있는 팀은 아니니까. 일본 W리그 경력은 지난 시즌 한 번밖에 없는데 히메지가 그 퓨처리그 팀이에요. 문제는 뭐다? 출전 이력이 아예 없다. 출전 경기 0, 출전 시간 0이에요. 160cm면 포인트 가드 치고도 작은 키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리그 경력이 1년 차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팀이나 W리그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뽑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난 시즌에 실전 경험 자체가 없는 선수예요. 자, 마지막 하마니시 나나미. 이 선수도 슈팅 가드인데 168cm. 자, 98년생이고요. 자, 순천당대를 졸업한 걸로 나오고 야마나시에서만 4시즌을 플레이한 선수인데 이 야마나시도 퓨처팀이에요. 근데 슈터인데 3점 야투율이 통산 30%가 안 돼요. 28%고요. 근데 자유투 성공률은 75% 정도인 거 보면 슛감이 없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경기도 팀에서 거의 경기를 다 뛰긴 뛰었네요. 근데 평균 3.5득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확신이 안 들죠. 이 선수가 뭐 강팀에서 뛰었던 게 아니잖아요. 출전 이력도 거의 없고 1점대밖에 득점을 못했지만
리그에 와서 잘했던 히라노비츠키 같은 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도 저도 그때 당시 야줄만 괜찮고 별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 거의 주전급으로 밀어주니까 자기 몫은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히라노비츠키는 도요타 자동차에 있던 선수라는 거죠. 그 도요타 자동차라는 그 강팀에 야마나시에서 1점대 득점하던 선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시다 유즈키예요. 근데 이시다 유즈키보다 낫냐 하면은 그걸 솔직히 모르겠고요. 같은 팀에 같은 포지션이에요. 근데 기록이 더 높다는 거는 이 포지션이 필요한 팀은 이시다 유즈키보다 앞서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둘이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네요. 둘이 같은 팀에서 뛰었던 마지막 시즌에 이시다 유즈키의 득점이 2.4점인데 나나미가 거의 6점을 넣었거든요. 2배 이상이에요. 야투율도 그때는 32%로 3점 야투율이 준수했어요. 근데 이시다 유즈키는 그때 21%였거든요. 출전 시간을 봐도 5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이 별거 없어 보였는데 뜯어보다 보니까 고려를 해볼만 해 보이네요. 슈터가 필요한 팀은 고려를 해봐야겠다. 어떤 선수를 어느 팀이 뽑는 게 나을까 이걸 한번 봐야겠는데요.